무대 조명을 조금 낮춰주시면. 예. 우리가 현재 이제 오래 굉장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100명 중에 14분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빨리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아플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요. 그래서 구약엔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날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 날아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태어나면은 바로 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70조가 우리 몸의 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5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 생기는 500억 개의 세포 중에 이상한 암세포가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암세포는 그것이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현대 사회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농사짓던 데하고 달라서 모든 분들이 일 중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회에 어느 톱니바퀴 하나처럼 우리의 생각, 쉼 뭐 이런 것은 없이 그저 일만 하고 평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몸뿐만 아니고 마음, 우리 마음도 이 건강한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웰빙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시면,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건강, 또 사회적인 건강, 여러분 요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회의 안전, 사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하는데, 저희 사회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셨지만 여전히 20몇 명이 또 선박사고가 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안전,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가 해줄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할 책임도 있거든요. 사회적인 웰빙이라고 하는데, 근데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웰빙.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웰빙은 잘 지켜나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이게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이 네 부분이 잘 균형이 잡혀야지 이것이 건강한 사회다, 건강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일생을 한번 바퀴로 비교를 해봤어요. 태어나면은 세발 자전거, 유모차를 타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또 자동차 타고, 휠체어 타고,
수술방으로 가시는 뭐 이런 그런 사이클이 우리가 이 사는 이 생활의 사이클이라고 또 누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크림트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항상 죽음이라고 한 건 어두워요. 삶은 저렇게 아주 컬러풀하고 색깔이 좋고 환희에 찼지만 우리는 항상 죽음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 피하고 싶은 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가도 이 계류장에 보면, 비행기가 오는 계류장에 보면 4번 계류장은 없어요. 44번 계류장도 없고, 하여튼 4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좀 피하고 싶은, 과거에 우리나라 유명한 허준 시대, 동의보감 시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30여세였습니다. 지금 80세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과거에 30세의 평균 수명을 하던 우리가 80세까지 살게 됐을까? 이게 현대의학의 공이죠. 예방접종이 나오고 수술이 나오고 소독약이 나오고 항생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80세까지 살았지만은 이 80세 동안 사는 동안에 저희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스러운 기간이 너무 긴 겁니다. 담낭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마지막 병에 대해서 나는 가족과 의사와 친구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의사 상태에 있을 때는 치료다가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재의사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태어난 이 마음으로 좀 더 용서하고 그 사랑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지금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의미 없는 연장 치료, 여러분들 많이 면회 가보셨을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의식도 없이 그런 날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얼마 전에 보라매 병원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이 있었어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보호자와 함께 집에 보냈는데 그 다른 보호자가 이 의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판결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살인 방조죄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병원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존 가망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병원에서도 이런 뭐 존엄사 이런 논의가 많이 되지만은 그냥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치료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몸이 뭡니까? 저희 뼈는 흙의 성분이 있고 피는 바닷물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계기가 옵니다. 불치의 병이 걸리든지 뭐 그때부터 사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죽음 다음에 갈 세상이 어딘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지금도 제가 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좋은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잘 좋은 먹거리를 먹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자세를 가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우리가 생존하는 기간, 살아있는 때까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성인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성인병 대신 생활습관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생활습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손 씻기, 또 먹는 것, 지금 말씀한 대로 운동, 자세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많던데요. 악수만 안 해도 감기에 덜 걸린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메르스 사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만나면 악수부터 하고 반가운 다음에 껴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렸다면 이런 인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체에 의한 감기 바이러스를 손에 묻힌 실험자가 손이 깨끗한 사람들과 악수를 합니다. 유리용기 샤넬에 악수한 사람들이 손바닥을 누르고 하루 동안 대항했더니 놀랍게도 악수를 한 사람들 모두에게서 감기 환자만큼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걸 감기 바이러스 대신 메르스 바이러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악수를 한 결과 네 번째 사람에 이르러서야 바이러스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감기에 걸리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The worst thing is handshakes. That's not good because you've got the germs right there. Your eyes and your nose is a window. It's an entry point into your body. It's a common way people get sick. 호흡을 할 땐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서 눈과 코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먹을 맞대거나 손바닥을 부딪히는 이른바 하이파이브 인사는 악수에 비해 접촉면과 접촉 시간이 적어 옮겨가는 바이러스 양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감기를 옮기고 또 감기에 옮길 정도는 충분하다는 게 실험 결과입니다. KBS 뉴스 이경수입니다. 우리가 병을 옮는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르스나 이렇게 감기처럼 침방울로 옮기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음식을 통해서 옮는 것. 세 번째는 혈액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옮는 것은 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옮기죠. 손 씻지 않고 혹은 상한 음식을 가지고. 근데 과거에 저희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면서 이런 음식에 의한 전염병은 콜레라, 이질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오염된 대변에 있는 균을 옮기는 것이 파리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혈액으로 옮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B형 간염, 그 다음에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학자들은 지금 동성애를 자꾸 양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굉장한 우려를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군대 가서 이런 동성애라고 하는 건 학문 선교거든요. 이거가 허용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길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메르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침방울로 전염이 되는데 이 침방울이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이 손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재채기 하면은 침방울이 6m 튀어나갑니다. 기침만 하면 2m. 보통 지금
2m라고 하는 것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2m를 너무 강조했어요. 6m 튀어나갑니다. 재채기 하면은 6m까지 메르스 바이러스가 튀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오피스 스프링쿨러, 네가 스프링쿨러처럼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침을 하면은. 메르스 바이러스는 보통 사람 손에서는 5분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면에서는 길게는 3일까지 살아요. 그럼 메르스 바이러스가 재채기한 사람이 있던 표면을 3일 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이 바이러스를 우리 손으로 만져서 이것을 입으로 가져가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 씻기를 강조를 하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기침 에티켓인데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기침 에티켓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팔꿈치로 막는 사람이 있는데 뷔페 식당에 가서 한 손으로 접시를 들고 여러분 재채기 나오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못 가리죠. 팔꿈치죠. 우리 사회가 이 기침 에티켓하고 손 씻기를 굉장히 강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전염병과의 전쟁입니다. 메르스가 끝나면 파르스가 올지 무슨 스가 올지 끊임없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못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해 주셔야죠. 오염된 손이 얼만큼 헌가신가는 건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장이 된 다음부터 3년을 우리 전 직원들한테 손 씻기를 아주 생활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의료진들, 간호사들 참 손들 안 씻어요. 아주 이것을 생활 습관화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경비와 엄청난 교육을 시켰습니다. 2009년에 사스가 유행했을 때 저희가 하도 손 씻기를 강조를 했더니 우리 조선일보사에서 이렇게 특집 기사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병원 감염 절반 줄어. 병원 내에서 여러분 감염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무섭죠. 병원 직원들이 일단은 손을 잘 씻어줘야 됩니다. Thousands and thousands of lives have been saved over the last few years in hospitals because of one thing. It's not some new medical operation. It's much simpler than that. People have been keen to stay clean. 이건 영국에서 유치원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Hospitals have been washing their hands and using special gels to fight bugs that can sometimes lead to poorly people getting even sicker. These bugs or bacteria are all over the place in hospitals. 여러분들 우리 아기들은 우리 손주들은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In order to digest your food and help protect you from the bad bacteria that can make you ill. The best way to reduce the number of the bad bacteria on your hands is to wash them really well after you've used the bathroom, clean out in the garden, after you've blown your nose, or if you're about to eat. And it's not just you who should do it. If your mum, dad, brother, sister, friends and relatives all do the same, you're all giving yourself a much better chance of staying healthy. The best way to get rid of the bad bacteria is to wet your hands with warm water. 손 씻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It only takes about 20 seconds to do it well, or the same time it takes to sing Happy Birthday twice. Make sure you cover your fingers, nails, and all the way down to your wrists to make sure no germs are left hiding away anywhere. You can use alcohol gels too, but they get rid of the good and 우리 손 소독제 많이 쓰시죠? that much. And mum or dad need to keep 이제 손 소독제 또 단점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Finally, dry your hands with paper towels if you can, because they're the cleanest. But hand dryers are okay, that's all there is. And that's all there is to it. Be keen to stay clean and encourage your friends and family to do the same.
우리나라가 그 메르스로 모든 나라가 다 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냥 손만 씻으라고 그러죠. 기침 어떻게 기침 에티켓 하라는 교육도 못 받으셨죠. 그 무슨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뭐 역학을 56명을 그것보다도요 훨씬 국민 개개인이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은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국민이 할 것을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침 에티켓만 지키시고 손만 열심히 씻으시면은 앞으로 메르스 아니라 메르스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사스가 유행할 때 항상 여름철이면은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안과 환자의 90%를 차지합니다. 그해 안과 의사가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워낙 국민들이 손을 잘 씻으셨기 때문에 아폴로 눈병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루에 10번 손 씻으세요. 식사하기 전에 3번, 또 화장실 갔다 오실 때마다 서너 번 씻으면 10번 씻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남자 화장실이죠 물론. 큰 것을 용변을 보신 분이 나오는데 그 식당의 셰프예요. 그러고 손을 안 닦고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급식에서 왜 단체 급식에 식중독이 나신 줄 아십니까? 이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반드시 손 씻기, 지금 아마 메르스 후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들 많이 씻으시는데 이것이 아주 습관이 되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항상 실천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사이 뭐가 좋다 하더라 뭐가 좋다 하더라 참 많이들 나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는데 태초 먹거리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충남대학의 화학과 교수님 이계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계호 교수님은 20살 조금 더 된 딸을 유방암으로 잃었어요. 그러고 암 환자가 겪는 혼란을 다 겪으셨어요. 퇴원한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가 의사입니다. 병문안 오든지 뭐만 환자만 만나면 그저 자기가 들은 상식을 누가 뭐 먹어서 낫다 카더라 뭐 카더라 그 카더라를 다 쫓아가시고 결국은 딸은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학을 하시는 분석 화학을 하시는 이 전문가가 이런 그 혼란에서 좀 자기는 전공을 살려서 좀 이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 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여기다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조금 인용은 하겠지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 무화과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대에도요 너무 먹거리가 먹음직한 게 많아요. 우선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고기 샤브샤브 집에 가면 고기가 선홍색이죠. 보통 고기가 그렇게 선홍색이 잘 안 띕니다. 그것은 아질산 나트륨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색깔이 아주 이뻐요. 먹음직스럽다. 이 달콤한 것에 너무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사과 한 알이면은 한 알 매일 드시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은. 요사이는 사과 40알 먹어라. 그 이유는 옛날에 사과 한 알에 있던 철분 성분이 지금 사과에는 40분의 1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과를 당도만 너무 달게만 만들었어요. 옛날 홍옥, 국광 지금 주시면 단 사과의 입맛이 길들여져서 그거 안 드실 거예요. 너무너무 단 걸로만 우리 입맛에 기를 들이기 있습니다. 또
고기 드실 때 마블링이라고 하는 고기가 좋다고 그러죠. 사실 그 마블링이 기름기입니다. 기름이 들어와서 고기도 부드럽고 육즙도 있고 맛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보암직 먹음직스럽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인 색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씀으로 해서 그 음식이 건강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건강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못생기고 며칠이 지나면 그저 쭈그러들고 색깔도 이런 것들을 골라 드셔야 된다. 여러분 이 곶감이 옛날 곶감은 저랬잖아요. 꺼먹고 거기에 허연, 저기 이제 저런 곶감이 없어진 이유가 저기 이제 하얀 것이 당분인데 당분을 곰팡이로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요새 이산화황이라고 해서 카바이트를 원료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곶감을 만들기 때문에 참 보암직 먹음직한 곶감이 나옵니다. 또 채소도 보면은 며칠 지나도 하나도 항상 잎이 크고 넓고 싱싱하고 질소 비료를 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음식을 채소를 고르실 때도 이건 보암직 먹음직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희가 또 너무 짜게 먹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혈액에서는 혈액 내에 소금이 들어오면은 그 소금 혈액이 너무 짜지기 때문에 우리 몸 조직에 있는 물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요. 희석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관 내에 10이라고 하는 혈액이 있다가 물이 들어와서 15가 되면은 혈관이 팽창하게 되고 그것이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감으로 해서 뇌혈관, 심근의 동맥, 관상동맥, 또 콩팥에 있는 혈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짜게 먹으면은 위암도 이 짜게 먹는 것이 위암을 일으키는 그 인자가 됩니다. 또 여성분들 골다공증 걱정하시는데 이 들어온 소금 성분이 배출되면서 칼슘을 가지고 나가요. 우리 뼈에서. 그래서 뼈가 푸석푸석하게 되는 거죠.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도 벌써 달걀 흰자에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간이 맞았다 하는 것은 짠맛 어느 정도 짜야지 간이 맞았다고 그러지 뭐 달다고 간이 맞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이 짠맛에 저희가 너무 익숙해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인 MD 앤더슨 암병원 미국에 거기서 나온 영양사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짜게 드시면 고혈압, 위암, 골다공증. 근데 이런 소금의 양이 지금 보면은 식품의 옆면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잘 좀 보시라는 얘기죠. I realize that just about everything consumed has salt, and most of us consume an extremely unhealthy amount of salt every day. 여러분들 탕수육 시키시면은 을에 어떻게 하죠? 설렁탕 드실 때 어떻게 드시죠? 이런 것들이 다 짜게 먹는 거예요. 탕수육하고 설렁탕 한 그릇만 그냥 드셔도 우리가 섭취할 소금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탕수육, 설렁탕, 소금, 간장 없이 드셔보세요. 훨씬 더 맛있어요. 그 고유한 맛이 있는데 이렇게 짠 맛만 입다 나면은 그 원래 음식의 맛이 없습니다. 설렁탕 한번 정말로 소금 치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저도 과거에는 맛도 안 보고 무조건 소금부터 쳤죠. 설렁탕 집에 가면. 여러분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왜 나쁘냐?
이 노랗게 지금 혈관벽을 좁게 만든 물건이 저희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자꾸 낮게 뭐 새우 먹지 마라, 무슨 콜레스테롤 낮게 하는 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벽은 좁게 됩니다. 쇠파이프 한번 보시면은 낡은 녹슨 쇠파이프처럼 이제 혈관이 저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심장에서 심근경색. 이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유명한 우리 저 재벌 회장님도 결국은 심근경색 때문에 지금 누워 계시고. 이 심근경색이라고 우리 심장은요 하루에 1분에 5리터의 피를 내보냅니다. 1분에 5리터. 5,000cc. 하루면은 7,000리터. 이 수축을 하루에 10만 번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믿는 이유가 어느 기계를 만들든 아무리 과학을 발달을 해도 이런 펌프는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어요. 이거 크기도 한 300g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 신체의 오묘함을 보면서 이건 창조주, 이게 진화로 무슨 원소 탄소가 모여서 진화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다.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심근경색이 돼서 저렇게 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10만 번씩 하루에 뛰는 심장을 피를 공급해 주는 게 관상동맥인데 이것이 좁혀지면은 옛날에는 가슴을 열고 심장을 열고 수술을 했습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몇 분은 스텐트를 여기 넣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을 열지 않고 스텐트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좁혀진 관상동맥을 넓혀줍니다. 이게 동맥을 통해서 관을 하나 넣은 다음에 풍선을 불면 어떻게 돼요? 그 스텐트가 늘어나죠. 풍선을 좁게 하면은 풍선만 이렇게 빠져나오고 넓혀진 스텐트는 좁혀진 혈관을 이렇게 넓게 하면서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제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뇨는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췌장이라는 데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걸 너무 많이 드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밤 10시, 11시, 12시에 일하면서 컴퓨터 보면서 단 걸 자꾸 드는데 사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라고 꼼꼼하게 밤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먹고 하루 종일 당분이 들어와요. 우리 몸에. 그럼 인슐린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죠. 하루 종일 당게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떨어뜨리고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췌장에서 나는 더 이상 인슐린을 못 만들겠다. 해도 너무 단 걸 많이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지금은 300만이 당뇨병이지만은 아마 20년, 30년 후엔 600만 명이 당뇨병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인구의 전체 인구 100명 중에 23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그럼 당뇨가 왜 무서우냐? 당뇨는 혈관을 아까는 혈압을 짠 게 먹으면 혈압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당뇨는 당이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제일 많이 있는 부위가 콩팥이거든요. 당뇨 오래되신 분들 콩팥이 또 발기부전도 옵니다. 다 이 성기라고 하는 것이 발기가 될 때는 혈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발기부전도 오고 당뇨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많이 먹고 그걸 현대에는 많이 섭취한 것을 빼기 위한 산업이 엄청납니다. 지금 무슨 뭐 다이어트니 무슨 헬스장이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콜라 한 캔 드시고 그 먹은 것을 없애려고 그러면 40분 러닝머신에서 뛰셔야 돼요. 40분 러닝머신에서 걸으실 겁니까? 콜라 한 캔을 안 드실 겁니까?
우선은 적게 드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먹고 빼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우리 세브란스 병원 교수 식당에 가면은 교수들 중에 상당수가, 요사이는 안 그렇지만 밥이 나오면은 아예 그 밥을 절반을 덜어놓고 절반만 드세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각오를 하는 거죠. 먹다 보면 한 그릇 다 먹으니까 아예 그냥 밥을 절반을 뚝 덜어놓고 교수 식당에서, 그런 분들 보면 몇 달 지나면 굉장히 날씬해지세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소식입니다. 소식.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는 것이 암인데, 암은 70%가 환경 요인, 우리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5%밖에 안 돼요. 그 유명한 안젤라 졸리라고 하는 미국 여자 배우는 자기가 유전적인 소실이 암에 대한 유전적인 소실이 있다고 먼저 유방을 띄워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좀 과한 행동이었고, 실제로 암은 70%가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흔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보시면은 식생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균이에요. 바이러스, 균, 감염, 또 비만,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있지만은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싱겁게 먹고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위암 생존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보통 위암 5년 생존율이 70%가 미국 평균인데 한국은 90%예요. 왜 이렇게 위암 생존율이 좋은가? 한국 의사들이 위암 치료를 잘해서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여러분들 위내시경들 자주 하시죠? 미국에는 위내시경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고, 위내시경을 자주 하다 보니까 위암에 대해서 조기 발견이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 위암 생존율을 세계 최고로 높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분은 드피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MD 앤더슨 암병원의 원장이세요. 세계 최고의 암병원의 원장님. 이분이 작년 5월에 세브란스 병원에 오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암병원을 개원하면서 이 MD 앤더슨 암병원과 자매결연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교수가 120분이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 근데 암병원은 원장님이 오셨는데 세계 최고의 암병원 원장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암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암이 치료가 됩니까? 근데 너무 간단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암의 원인은 노화,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가 하루에 500억 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암세포가 자꾸 나온다. 근데 이제 늙으면은 그 암세포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화, 흡연, 음식, 바이러스. 그럼 어떻게 예방하느냐? 암은 50%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담배에서 암은 30%, 모든 암의 30%가 담배에서 온다. 담배는요, 정말로 끊으셔야 됩니다. 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들이 많아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방접종. 간암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기 발견, 음식 잘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 없어야 되고, 하루 운동하셔야 되고, 하루 15분 운동하면 3년 수명을 연장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아주 진리입니다. 누가 뭘 해서 뭐가 좋다 카더라 너무 믿지 마시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얘기들을 잘 지키셔야 돼요.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이 담배를 끊으라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저도 과거에는 한참 전에 담배를 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제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담배 한 개를 자꾸 집어넣으면 성령님도 매우시겠죠. 제가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얘기가 되고 뭐 그렇지 않은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적어도 이런 그 내 안에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의 전에다가 자꾸 담배 한 개를 넣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암 예방을 위해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술 적게 드시는 건 이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먹거리가 있어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저희한테 채소를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과일과 식채소를 많이 먹어라. 근데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Eat the rainbow. 무지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지개. 보시면 이제 색깔도 그린, 녹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 이것을 조합을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들지 마시고 이런 이유가요. 채소에는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밝혀집니다. 피토케미칼, 식물에 있는 케미칼인데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비타민 A, B, C, D, E 뭐 이런 것들만 알았잖아요.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에 있는 피토케미칼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도마도에는 무슨 성분이 있고 또 무슨 마늘에는 뭐가 있고 이게 10,000가지가 넘는 걸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토케미칼을 많이 드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한 식단에 놓고 드시라는 거예요. 보라색이면 뭐예요? 가지 드시면 되고요. 빨간색이면 토마토 드시면 되고 주황색이면 당근 드시고 흰색이면은 뭐 양파, 마늘 또 그린색이면 많죠. 그린색은 배추. 이거를 하나만 그렇게 들지 마시고 한 식단에 여러분들 가정에 항노화, 항암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식단의 채소를 무지갯빛으로 항상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빨간 줄로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중요한 채소는 색깔을 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한 색깔의 채소를 항상 5가지 색깔은 식단에 올려놓으시면은 우리 항산화, 항암, 항노화하는 작용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다.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언약이 저는 무지갯빛 채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려고 하면은 식단을 5가지 색깔의 채소, 과일로 좀 꾸며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채소만 먹을 거냐?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저희 먹거리로 채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 후에 이 지상의 채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방주에 있던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죠. 식물이 나올 때까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채식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다 같이 먹으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드셔야 되고
채소도 색깔별로 다 드시고, 근데 철칙이 있어요. 뭐요? 조금 드시죠. 소식하시고 골고루 드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서서 보시면은요, 특히 이 귀 나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섰을 때 귀 라인이 자기 팔하고 일직선 되시는 분 몇이나 되세요? 보통 연세 많은 분들 이렇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섰을 때는 우리 머리 무게가 4kg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20kg입니다. 20kg가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 근육이 얼마나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목이 아프신 거예요. 어깨선도 이게 좌우가 균형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 아주 양측 앞뒤 전후 좌우가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아기들 보세요. 얼만큼 몸이 균형이 나쁜 자세,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좌우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네 바퀴가 똑같은 차는 어떻게 잘 굴러가는데 네 바퀴가 어떤 바퀴는 크고 어떤 바퀴는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전부 차가 고장 납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허리 아프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노인분들 중에 10명 중에 아마 6분은 허리가 아프실 텐데, 디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몸의 척추뼈는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뼈가. 그럼 이 33개의 뼈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뼈와 뼈 사이에 쿠션이 있어요. 쿠션. 자동차 잘 만지시는 분 쇼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쿠션이라고 하는 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 쿠션이 33개의 척추뼈 사이에 들어있고, 그냥 놔두면 뼈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것을 잇기 위해서 인대하고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33개 사이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파란색으로 나온 게 이게 디스크예요. 이것이 터진 것이 디스크입니다. 터진 것이. 그럼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터지면 그 옆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을 누르니까 아프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허리 아픈 분의 90%는 이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디스크가 터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터진 것을 수술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허리 아픈 분들 중에 10명 중에 9은 33개 이 등뼈를, 척추뼈를 연결하는 근육과 인대가 잘못돼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수술을 하시지 마시고 좋은 자세를 가지고, 이것도 다 좌우 대칭이 삐뚤어져서 그 33개를 연결하는 근육과 인대가 손상이 입은 거거든요. 허리 운동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허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허리 근육을, 등뼈를 연결하는 그 척추뼈를 연결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통증이 없어지세요. 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가 유산소?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비교를 하면은 가솔린 차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산소가 필요한 유산소 운동 이렇게 부르고, 요새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산소가 필요 없이 가솔린이 탈 때 산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전기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무산소 운동이다. 무슨 얘기인 거면은 유산소 운동은 보통 이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숨이 차면 그건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항상 그냥 보통 속도로 걸으시면 그것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칼로리를 태워서 이것은 체중을 줄여주죠. 무산소 운동은 한 2, 3분밖에 못해요.
힘든 운동, 뭐 역기를 한다든지 아령을 한다든지 이거 30분 못 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산소 필요 없이 그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근육을 만들기 위한 무산소 운동과 칼로리를 체중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소 운동을 겸행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아까도 제가 그 일생을 바퀴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은 하지 근육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하지 근육이 약하시면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세요. 문지방에도 걸려서 넘어지시면은 대퇴골 골절을 경험, 부모님도 경험을 해요. 대퇴골 골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침상에서 누워 계시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특히 하체 근육을 만들어주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루씩 교대로 하셔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운동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그 노인의 91%가 인공호흡기를 원치 않지만은 암 환자가 되면 절반이 그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한다. 이거는 환자는 고통이지만 가족한테는 위안이 되는 그런 치료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사전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 법으로 만들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인 사전의료의향서. 한 민간단체가 2년 전부터 받기 시작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만도 7,000명을 넘었고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닥치거나 당하는 죽음을 맞기가 싫고 맞이하는 죽음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식에 50대 이상 고령층부터 2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연명치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살이 다 빠질 때까지 하고 끝까지 고통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왔을 때는 무의미한 호흡기 치료,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쓰고 자필 서명을 하면은 의료진도 안 하고, 왜냐, 의료진도 그런 것이 있어야지 살인 방조죄 되기 싫거든요. 또 가족들도 이런 그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곧 아마 윤리위원회, 국가윤리위원회도 통과가 되고 해서 법제화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마지막을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기 암 환자가 되면은 뭐가 카더라 이런 거에 너무 힘들고 정말 정설도 없고 입증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괴롭게 돈도 다 없어지고 뭐 살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해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매기 센터라고 하는 건데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암 환자들을 잘 돌보고 회복을 시켜주는지 혹은 마지막 가는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도 이런 기관이 필요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Every year, maybe 300,000 people in the UK are told they have cancer. The news is devastating, and not just for the individual, but for friends and family too. I lost my mum to cancer and my aunt and a very close friend. And I know that living with cancer can be terrifying. But there is somewhere you can go for help. I'm here to tell you about Maggie's, a charity whose centres have help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come to terms with cancer. Maggie's offers free advice, support and information to anyone affected by the diagnosis of cancer. 그러니까 이건 병원이 아니고 병원 밖에 전부 자원봉사자들로 되어 있고요. 건물도 참 이쁘죠. 우리 저 동대문 요 앞에 있는 디자인 센터를 지은 게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그 여자 건축가가 이분도 자기 재능 기부를 했어요. 디자인을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또 폴 게티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도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런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밝죠.
시작이 이제 이 젊은 여자도 유방암으로 일찍 돌아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매기 딸을 잃고 나서 매기 센터를 시작을 했죠. 프랑크 게리, 자하 하디드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입니다. 스물다섯 살에 대장암 선고를 받은 젊은 환자입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도 암병원이 있으면서 이런 매기센터를 병원 밖에다가 유치하고 싶어서 이 영국 본부에 신청을 했는데 뭐 한국까지 세워줄 수는 없다 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의료보험 수가로서는 일개 병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부를 해주시고 헌금을 해주시고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암 환자를 위해서 도움을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환자들이 사실 입원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거 어떻게 따지면 전도로서는 그게 황금어장이죠. 병원처럼 마음이 약하고 가난해야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가장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저희는 하루에 병원에서 한 170건 정도의 수술이 일어나는데 전도사님들이 수술방 입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4, 5년 됐는데 우리 원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주치의가 좀 기도를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런 집도하는 주치의가 수술방에서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의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인데 우리 한인철 원목님도 서 계시고 우리 마축과장도 서 계시고 뭐 저도 있고 해서 이 기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믿지 않는 의사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세요. 제가 표준 기도문을 만들고 환자한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뭐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어떤 의사들은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의사한테 환자가 선생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생명도 되고 건강도 되니까 우리 뭐 신방 가서도 그러시고 의사들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한테 생명과 건강을 좀 불어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끝내겠습니다. 끝내면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교수도 하시고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뇌막염에 걸렸어요. 뇌막염도 대장균에 의한 뇌막염. 저희도 그건 애기들한테 많은데 그게 얼만큼 심한 염증을 일으키냐 하면
척수액 검사를 하고 이렇게 탁 척수를 찌르면은 척수액이 보통 아주 맑거든요. 고름이 나옵니다. 대개 90%가 사망을 하고 살아남아도 후유증이 남아요. 이분이 일주일 넘어 완전 무의식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완벽하게 후유증 없이 깨어났어요. 사는 것도 기적이고 완벽한 것도 기적인데, 그러면서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뇌전공하는 신경의사가 경험한 그 아마존에서도 이제 1위를 갔던 이븐 알렉산더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 이 위노프라하고 대담을 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이븐 알렉산더입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폴 고갱의 신의 날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을 보고 누워 있는 아이는 탄생이고, 또 앉아서의 발에 물을 담그고 있는 분은 현세고, 웅크리고 뒤를 보고 있는 분은 이제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싫고 뒤로 돌아앉고 싶고 수동적으로 맞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븐 알렉산더 얘기처럼 끝이 아니고 변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때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식습관, 좋은 자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또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